50대 퇴직했지만 나는 오늘도 이력서를 보냅니다. 이 50대 구직 일기. 퇴직 통보를 받던 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칭찬 같기도 하고 작별 인사 같기도 한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한 챕터를 조용히 닫아버리더군요. 50대의 퇴직은 이상합니다. 완전히 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시 시작하기엔 어정쩡한 나이. 주변에서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냐고 말하지만 막상 집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명함이 사라지고 소개할 직함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람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게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빨리 나올까? 회사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알아서 길이 생기겠지. 그때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퇴직은 끝이 아니라 아주 낯선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력서를 보냅니다. 50대의 구직 왜 이렇게 힘들까? 솔직히 말해볼까요? 50대 구직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기업은 여전히 젊고 싸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경험 많은 50대는 연봉이 높을 것 같고 고집 셀 것 같고 조직에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선입견을 먼저 맞닥뜨립니다.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서류에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먼저 무너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준비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50대는 평생 한 조직, 한 직무에 최적화돼 살아왔습니다. 이력서도 자기소개서도 면접도 퇴직 후 시장에 맞게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막상 구직을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사람과 준비한 사람의 50대 이후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은퇴 후 삶, 일을 완전히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돈도 좀 모았고 그냥 쉬면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막상 쉬어보면 압니다. 일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건 자유보다 공허함이라는 걸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루의 리듬이고 사회와 연결된 끈이며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쓸모 있음이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만이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역할로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례 1. 퇴직 후 2년 아무것도 안 했더니 더 무서워졌어요. 어씨 55세는 대기업에서 2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꽤 받았고 당장 생계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년은 정말 잘 쉬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걸 다 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고 점점 사람 만나는 것도 줄었습니다. 2년쯤 지나니 다시 일을 하고 싶어졌는데 그때는 이미 자신감이 바닥이었습니다.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력서를 쓰려니까 내가 회사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씨는 결국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본인이 원했던 조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 전 12년만이라도 준비했으면 선택지가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사례 2. 연봉을 내려놓으니 길이 보이더군요. B씨 52세는 중견기업 임원 출신입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예전 연봉 기준으로만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연락 오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꿨습니다. 연봉 말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는 자신의 강점이 관리와 조율이라는 걸 다시 정리했고 중소기업의 파트타임 자문 역할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줄었지만 스트레스도 줄었고 무엇보다 다시 사회와 연결됐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엔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례 3. 이력서는 나를 정리하는 도구였어요. CC 58세는 퇴직 후에도 매달 이력서를 고쳐 썼습니다. 당장 취업이 목적이라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력서를 쓰다 보니까 내가 뭘 해왔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는 강의와 컨설팅에 적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지금은 비정기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수입은 크지 않지만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직 현역이에요. 50대를 위한 현실적인 은퇴 준비 체크포인트. 정리해보면 50대 은퇴 준비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내 경험을 언어로 정리하기. 이력서든 노트든 글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무엇을 해온 사람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연봉 기준을 내려놓고 역할을 다시 설정하기. 정규직만이 답은 아닙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프로젝트형 일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셋째, 일을 완전히 끊지 않기.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사회와 연결된 끈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력서를 보내며 솔직히 말하면 이력서를 보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답장이 없을 때도 많고 거절당하는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도 이력서를 보냅니다. 그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50대의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조금 느릴 뿐 여전히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기다린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접 두드려야 다시 열립니다. 50대 이후에도 일이 필요한 이유, 감정이 아니라 뇌가 증명한다. 사실 우리가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불안해서 돈 때문이라서라고만 말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역할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반복적인 활동을 할 때 전두엽과 해마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전두엽은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고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죠. 이 두 영역은 나이가 들수록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이 저하됩니다. 즉, 은퇴 후 아무 역할 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기관으로 스스로를 축소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사람이 확 늙었다는 말.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뇌 사용량의 문제입니다. 소득보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하루. 경제학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소득의 크기보다 하루를 예측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출근 시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 이 구조가 있을 때 인간은 불안을 덜 느낍니다. 반대로 아무 일정도 없는 날이 계속되면 뇌는 그 상태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괜히 새벽에 눈이 떠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 몸은 쉬는데 머리는 계속 피곤함. 이유 없는 우울감. 이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질서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50대 이후의 일은 성취가 아니라 유지의 문제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하나 필요합니다. 젊을 때의 일은 더 잘하기, 더 올라가기, 더 벌기였다면 50대 이후의 일은 무너지지 않기, 감각 유지하기, 사회와 연결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일은 반드시 풀타임일 필요도 없고 대기업일 필요도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보면 주 34일, 하루 46시간, 반복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일, 이 조건이 신체 정신 건강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고령자 노동 연구에서도 이런 형태의 일에 참여하는 집단이 완전 은퇴 집단보다 우울증 발병률, 인지 저하 속도, 사회적 고립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쓰는 행위 자체가 의미 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이력서로 돌아옵니다. 이력서를 쓴다는 건 단순히 회사에 나를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정리하고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행동. 이 자체가 이미 뇌를 다시 일하는 상태로 돌려놓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도 이력서를 쓰고 고치고 보내는 과정은 50대 이후 삶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자기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쉬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다음 단계로 이동 중인가? 오늘도 이력서를 보내는 사람은 아직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멈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나 삶으로 보나 멈추지 않은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버팁니다.